네, 오늘 시작하는 이야기는요, 최희희님께서 카톡 오픈 채팅방에, 저희 민티런 카톡 오픈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간단히 댓글을 달았던 건데, 오트밀을 먹는 방법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음식들 중에서 특히 오트밀을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요. 오트밀은 오트로 만든 곡물 음식을 이야기해요. 근데 오트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귀리입니다. 귀리. 네, 요리에서는 이 귀리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지만 러닝이나 아니면 뭐 운동하는 쪽 이런 쪽에서는 오트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쓰기 때문에요. 오늘은 제가 귀리라는 단어보다 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귀리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지금 러너들이 많이 먹는 이 오트는요. 오래전부터 가축의 사료로 많이 쓰여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오트는요. 오래전부터 가축의 사료로 많이 쓰여 왔고요. 특히 이제 말의 사료로도 많이 쓰여 왔는데 그만큼 이게 좀 저렴하면서도 동물들이 힘을 내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료로 쓰인 이유가 이 영양소가 풍부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에 반해서 먹기가 어렵고 맛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은 잘 안 먹었던 것도 있기는 해요. 이게 오트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불리거나 요리를 해서 먹어야지만 되고 그렇게 해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맛이 약간 종이 씹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좀 묘하게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종이 씹는 듯한 질감과 맛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과거 뭐 중세 시대나 이 정도까지만 해도요. 좀 경제적으로 힘든 서민들,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이제 조리법들이 발달하고 조리 도구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오트밀이 재조명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운동을 하거나 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음식이 되었습니다. 마침 저도 오트밀 정말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오트밀을 먹는 전통적인 방법은 물에다가 오트밀을 이렇게 넣어서 불린 다음에 이거를 끓여서 먹는 방식입니다. 마치 죽을 만들어서 먹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굉장히 이게 진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끓여야지만 겨우 먹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통오트를 가지고 이런 것들 요리를 하게 되면은 너무 이게 힘드니까 오트를 이렇게 좀 정제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발달이 되었고 통오트를 그대로 조리해서 먹는 것보다는 이걸 잘게 이제 부숴가지고 조리를 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오트를 선택할 때 이 오트를 부수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오트 종류가 나뉘게 되는데요. 이걸 잘게 부수면 부술수록 좀 빨리 저희들 조리를 해서 익혀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단점도 좀 있는데요. 당지수가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그런 문제점들도 조금 있습니다. 시중에서 찾을 수 있는 오트밀의 경우에도요. 이렇게 부서진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품들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서 통오트, 그 다음에 이거 통오트는 그러니까 통귀리라는 그 통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틸컷 오트, 그리고 스코티시 오트, 올드 패션 오트, 퀵오트 이 정도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퀵오트에도 보면 제빵에 사용하는 굉장히 정말 갈고 또 갈아가지고 완전 밀가루처럼 만들어진 그런 퀵오트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빵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음료 같은 거 만들 때 사용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얘기 들었던 통오트는 말 그대로 오트를 있는 그대로 먹는 거고요. 스틸컷은 이 통오트를 말 그대로 스틸 그 분쇄기 같은 데다가 한번 부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게 굉장히 크게 부서요. 그냥 몇 번만 돌려가지고 크게 부수는 그런 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코티시 오트는 다시 요거를 조금 더 잘게 그러니까 돌에다가 갈아가지고 예전엔 돌에다 갈아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뭐 그렇지는 않고 기계에서 조금 더 갈아서 작게 만든 거고요. 올드 패션이라는 거는 오트를 일단은 한 번은 쪄요. 한 번은 조리를 해서 찐 다음에 이거를 압착합니다.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많이 먹는 그
후레이크, 콘 후레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납작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만든 게 올드 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올드 패션도 이 프레이크로 만든 그것을 그대로 먹는 게 있고, 조금 한 번 더 그것 자체도 좀 갈아가지고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퀵오트는 이거 갖다가 오트를 찌고 압착한 다음에 분쇄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해서 정말 완전 가루처럼 만들어낸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구매하실 때 일일이 구분하셔가지고 이런 오트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조금 그거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오늘은 오트밀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미국의 브랜드가 퀘이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퀘이커의 제품을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퀘이커 제품 중에서 국내에 많이 유통되는 제품이 클래식, 그 다음에 오리지널, 퀵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퀘이커 클래식 오트밀은 일반적인 이제 올드 패션, 그러니까 압착 오트인데요. 요즘은 이거를 그렇게 잘 팔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엔 좀 팔았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고, 뭐 아무래도 이게 한번 그 쪄가지고 프레이크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게 거의 통처럼 굉장히 크다 보니까 조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점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좀, 한국 사람들이 바쁘잖아요. 아침에도 굉장히 바쁘고 밥도 굉장히 빨리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인기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클래식을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것보다는 퀘이커 오리지널하고 퀵 이 두 가지 정도를 많이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퀘이커에서 판매하는 오리지널은 올드 패션 오트하고 퀵오트의 중간 정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퀵오트는 이걸 갈아서 만든 말 그대로 퀵오트, 가루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른 브랜드 제품들도 비슷한 이름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퀘이커. 이게 좀 시중에서 구하기도 쉽고요. 우리가 어떤 음식의 재료를 구할 때는 이왕이면은 같은 브랜드의 제품을 갖다가 꾸준하게 먹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조리 방법도 일관되게 저희들이 유지를 할 수 있고, 먹는 맛도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물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니지, 맛이 비슷하면 물리려나? 맛이 비슷하니까 익숙한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조리를 어떻게든 할 때 좀 더 편리한 점이 있으니까 특정 브랜드를 하나를 먹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퀘이커가 여기저기 좀 구하기는 굉장히 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퀘이커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 브랜드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퀘이커에서도 추천드리는 거는 퀘이커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의 제품입니다. 이게 뭐 퀵오트처럼 가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올드 패션보다는 조금 분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리를 할 때에도 속도도 꽤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퀵오트만큼 당지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높지는 않고, 달리기 할 때 먹어보니까 적당한 수준의 어떤 에너지를 공급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지널이라는 제품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퀵도 먹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충분히 드실 수 있긴 한데요. 퀵은 단점이 약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퀵이라고 적힌 제품은 이름 그대로 퀵, 빠르게 조리가 가능하니까 퀵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정말 빠르게 물에 녹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당지수가 생각보다 꽤 높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제가 러너분들에게 이 오트밀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달리기를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함과 동시에, 이거 미네랄 같은 것도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필요한 미네랄, 전해질 같은 것들을 많이 공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함과 동시에 오트밀이 저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오랜 시간 동안 소화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그 영양소를 공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퀵처럼 잘게 부서지다 못해 완전히 가루처럼 되어버린 이런 퀵오트의 경우에는요, 빨리 조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소화도 빨리 돼버리고 당지수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또 내려옵니다. 확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달리기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음식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 특히 장거리 달리기에는 그다지 적합한 음식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은요, 달릴 때 위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장시간 지속적으로 달리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꾸준하게 우리 몸에 공급해주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오트가 적당히 좀 부서져 있는 그런 오트밀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올드 패션 오트밀이나 퀘이커의 오리지널 오트밀 이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저희 퀘이커 오리지널 이 제품 퀘이커 오리지널 오트밀 발음이 왜 이렇게 힘들죠? 이 제품을 기준으로 제가 이걸 먹는 방법을 좀 얘기 드릴게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 오트밀의 조리 방법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조리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냥 제가 사용하는 방법만 사용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오트밀을 물에다 넣어서 적당히 좀 불리기를 한 다음에요. 이거를 냄비나 아니면 그 용기 그대로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고 끓여서 먹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를 끝내고 난 다음 혹은 조리를 하기 전에 여기다가 소금을 적당히 넣어가지고요. 간을 맞춘 다음에 먹는 건데 이게 솔직히 오트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맛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가끔 이렇게 겨울이나 좀 싸늘할 때는 따뜻한 어떤 음식을 먹고 달리기를 하러 나가고 싶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오트밀을 먹고 싶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냄비에 조리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요. 사실 이게 좀 여러 가지로 귀찮은 면이 있어요. 계속 뭐 저어주기도 해야 되고 시간도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전자레인지를 간단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전자레인지가 사용 가능한 내열 요리 적당한 그릇에다가 오트밀을 넣고 물을 부은 다음에 한 몇 시간 정도 이걸 불리고요.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3분 정도, 저희 집 전자레인지는 3분 정도면 충분했는데 3분 정도 돌려서 먹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오트밀을 넣고 불리고 나면요. 이게 끓이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 넣었을 때 금방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서 넘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모르고 전자레인지 놓고 그냥 딴 데 잠시 일 보고 들어오시면은 전자레인지가 난장판이 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자레인지 돌리실 때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혹시 넘치지 않는지 봐가면서 넘친다면 잠시 멈췄다가 거품 같은 게 조금 내려가면은 다시 또 전자레인지 켜고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꽤 깊이가 긴 그런 그릇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깊이가 긴 그릇을 쓴다고 해도 폭이 좁은 거는 그냥 넘치기 때문에요. 폭이 넓으면서도 조금 깊이가 있는 그런 그릇을 사용하시면은 그래도 넘치는 걸 조금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 간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끓이는 경우에는 소금 간을 해도 좀 밋밋하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어떤 재료들을 넣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여기다가 뭐 과일 같은 거나 뭐 견과류나 이런 거 넣는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만든 거에는 과일이나 견과류는 조금 이상한 낯선 느낌이 좀 들었고 그냥 좀 짭짤한 거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허브 솔트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각종 뭐 샐러리 가루라든지 뭐 아니면 바질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뿌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우리가 정식 한국 음식 우리나라 밥을 먹을 때 쓰는 밑반찬 있잖아요. 김치든 그런 약간 짭조름한 그런 밑반찬 같은 거 곁들여서 먹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그 장아찌 같은 것도 꽤 잘 어울려요. 이렇게 드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꼭 이제 레시피에 나와 있는 그런 거 말고 집에 있는 그런 다른 반찬하고도 한번 같이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조리를 하실 때 바나나는 좀 익혀서 먹어도 달달한 맛이 나고 맛있거든요. 바나나 같은 것들을 넣어서 같이 조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는 겨울에는 먹기는 하는데요. 좀 밋밋한 그런 느낌이 나고 아무튼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좀 따뜻하게 먹고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물 말고 우유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또 약간 맛이 너무 그 우유를 끓였을 때 나는 맛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호는 아니어가지고 저는 그냥 깔끔하게 물로 하는 그런 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요거트에다가 이 오트밀을 냉침을 해서 먹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오버나이트라는 조리법으로 좀 불리기도 하는데요. 밤새도록 놔둔다고 해서 오버나이트라고 불리거든요.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법이고 거의 저는 95%는 이 방식으로 오트밀을 먹습니다. 방법은 의외로도 굉장히 간단해요. 적당한 용기에다가 오트밀을 넣고요. 거기다가 요거트를 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각종 냉동 과일들을 넣어서 잘 섞은 다음에 냉장고 안에다가 넣어두는 거예요. 대략 한 5시간 정도. 퀘이커 오리지널을 기준으로 한다면 5시간 정도면 충분히 완전히 다 불거든요.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 이 시간 동안 오트가 요거트에 있는 수분 같은 것들 흡수해서 먹기 좋게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트를 넣는 양을 조금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거트가 너무 적게 되면 이제 이게 완전히 불려지지가 않거나 굉장히 끈적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아무튼 좀 먹기 힘든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씹을 때도 또 약간 제대로 불려지지 않으면 식감이 약간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이 식감에 대한 반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몇 번 여러분들 해보시면서 적당한 오트와 요거트의 비율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략적으로 오트와 요거트의 비율을 1대2 정도 요 정도 맞췄을 때 냉동 과일 넣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맞췄을 때 가장 좀 먹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 오버나이트의 포인트는 냉동 과일입니다. 물론 생과일도 좋죠. 생과일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냉동 과일이 가장 좋았고 여러분들에게도 냉동 과일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블루베리 같은 과일 같은 경우에는요, 베리류 같은 경우에는 냉동을 했을 때 오히려 생과일보다 훨씬 더 단맛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냉동을 했을 때 영양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생과일보다 냉동과일이 가격도 약간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장기간 보관도 가능하고요. 또 먹을 때 식감도 약간 아삭한 느낌이 있어서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냉동과일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고 좀 여러분들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것들 어쨌든 오트와 요거트 그리고 냉동과일들을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냉침을 해주시면 되는데 냉동 블루베리라든지 냉동 딸기라든지 냉동 망고라든지 혹은 냉동 열대 과일을 믹스로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드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바나나를 평소에 적당하게 슬라이스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요거를 비닐 봉투 같은 데 넣어서 냉동을 해 두셨다가 이걸 꺼내 가지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얘기 드린 것처럼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5시간 혹은 6시간 정도 후에 드시면 돼요. 그러면 오트밀은 굉장히 부드럽게 좀 불려지고요. 이게 냉침 같은 경우에는 흐물흐물하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그래도 차갑다 보니까 약간 탱글한 느낌이 좀 있긴 해요. 탱글하다고 해서 젤리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끓여서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식감이.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냉동 과일의 어떤 달고 신선한 맛 같은 것들이 더해져서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냉동 과일을 갖다가 많이 넣어서 먹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냉동 과일은 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시고요. 적당한 종류 적당히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거트를 넣는 경우에 점도가 굉장히 좀 끈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요거트 종류에 따라서.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요, 조금 묽은 요구르트 있잖아요. 요거트, 그 맛있는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맛있는 요구르트라고 하니까 우리 어릴 적에 먹던 그 노란색 요구르트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아니고 그거 말고요. 시중에 판매되는 예를 들어서 불가리스라든지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제품들이면 괜찮은데 닥터 캡슐만 아니면 됩니다. 닥터 캡슐은 안에 캡슐이 들어있어서 물론 그걸 못 먹는 건 아니지만 조금 좀 이상하긴 해요. 이게 씹어 먹을 때.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액티비아라든지 윌이라든지 불가리스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 정도 제품이면은 좀 끈적한 느낌이 없이 부드럽게 좀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오트밀을 먹는 방법들이 있어요. 오트밀은 거의 쌀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런 곡류이기 때문에 조리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고요. 심지어 우리가 전기밥솥이나 이런 데다가 밥을 할 때 오트를 넣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잡곡밥처럼 오트를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물론 밥을 하실 때 저기 아까 얘기했던 퀵오트 이런 거 넣으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것보다는 조금 올드 패션 오트보다는 스코티시 정도 혹은 아니면은 이제 스틸컷 정도에 되는 거 이런 거 갖다가 밥할 때 불려가지고 밥에 넣어서 드시면은 약간 현미밥 먹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퀘이커 오리지널 제품에도 보면 밥에 넣어서 밥을 할 때 같이 넣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괜찮긴 해요. 근데 양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조금 이상해지실 수 있으니까 적당히 넣는 양을 갖다가 조금씩 늘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양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리 방법이 진짜 무궁무진한데 오늘 제가 얘기 드린 방식은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그만큼 안전한 방법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조리법을 한번 찾아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요거트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맛있어요. 오트 맛을 많이 못 느낄 정도로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다 보니까 오트밀의 장점은 저희들이 가지고 가면서도 즐겁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퀘이커 오리지널 오트밀의 이제 그 구매 링크는요, 설명란에다 제가 달아둘 테니까 나중에 링크로 이동해서 한번 제품을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냉동과일도 제가 한번 어떤 종류가 좋은지 나중에 검색해서 설명란에다가 추가로 좀 링크를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고정 댓글에도 달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트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요즘 시중에 보시면 오트로 만든 그런 음료, 마시는 음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사서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달리기 전에 이거 하나 먹고 달리면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그렇게 달리기에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장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부담 없이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음식이 좋은데요. 이렇게 이제 음료 형태로 만드는 거는요. 퀴고트나 혹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잘게 이거를 밀가루처럼 완전히 가루를 분쇄해서 만든 거를 물에다 녹여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나 흡수가 굉장히 빠르지만 그만큼 빨리 당지수가 올라가고 빨리 내려가고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금방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런 음료는 어디에 쓰면 좋으냐면요. 정말 빠르게 내가 지금 에너지 흡수가 필요한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정말 과격하게 운동을 하다가 막 당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빨리 이걸 채워줘야 되는 상황. 혹은 등산을 갔다가 해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막 어질어질하고 막 힘들고 그럴 때 그때 빠르게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한 그때 이런 거 드시면 좋은 것이지 달리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걸 드시는 건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럼 달리기 끝내고 나서도 먹으면 좋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물론 빠르게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 당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 드시면 되긴 하지만 사실 달리기 이후에도 저는 정말 힘든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당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약간 그 당 쇼크 같은 것들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 마시는 오트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건강음료라고 포장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그냥 막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드시면은 당도 많이 올라가고 탄수화물 과다가 되어가지고요. 체중이 좀 늘어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드신다고 하더라도 조금 주의하셔서 드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